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저런 재미있는 소식들과 약간은 웃픈 소식들 등등을 한데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잠깐 동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희망회로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좀 말 그대로 흥미로운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 있는 이분은 랄프 체이미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IMF에서 자산 담당을 하고 계시고 EMEA의 자문단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외에 세계은행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웨비나를 최근에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회자가 이분에게 물어봐요. 일단 송금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 그렇다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말이죠. 그들은 송금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이를 사용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은 스위프트 네트워크처럼 여러 중간 과정을 거쳐서 며칠이 걸리는 송금을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송금이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장점이 있긴 하지만 우려할 점들도 있다. 이러한 송금로드는 누가 이 송금로드를 관리하게 될 것인가 먼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하나의 회사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해야 할까? 아니면 해당 중앙은행들이 송금로를 관리하게 해야 할까? 만약에 하나의 회사가 이 모든 송금로드를 컨트롤하게 된다면 물론 내가 지금 이 회사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 회사로 하여금 그런 식의 컨트롤을 맡기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송금 과정 속에서 이 달러 기준 환전 비율을 적용할 것이냐 등등의 고려할 점들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IMF도 이 디지털 화폐를 활용을 해가지고 디지털 자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송금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점과 동시에 고려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상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한 회사, 이 전체 송금로를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한 회사는 어디일까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송금로와 자체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고 더욱더 많은 금융기관들로부터 신뢰를 쌓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가지고 송금을 하고 있는 회사 하나만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희망회로라고 보기에는 좀 이렇게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예측 정도는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저희가 또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리플사가 가진 유동성으로는 이 전체 해외 중앙은행들 간의 송금을 감당하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싸움닭이 공룡한테 덤비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할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가장 먼저 규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가기 섭섭하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했었던 그 부분만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Ralph, what do you think about digital currencie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an they be used to reduce costs for remittances? The digital currency, the beauty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and so forth, it's that rather than going through the SWIFT system, which involves about 6-7 parties and takes 4 or 5 days to get there, the blockchain technology allows you to see it in real time. Now, what you have to worry about so there are definitely benefits, definitely to digitization and the block technology aspect, but what you still have to worry about are a number of things. Is that who is going to be in control of this corridor? Is it one company? Are you going to allow one company, to do this, for example? Or should be the central bank of the country that is in control of it? Because again, if you allow one company, and I don't want to name names here, that will control that corridor.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하나의 컴퍼니. 웬만하면 이름을 좀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그런 점은 아쉽습니다. 자, 부디 리플사가 지속적으로 IMF와 일을 하고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 다음 정보를 또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전에 저희가 봤었던 화상회의와는 다른 화상회의에서 발췌를 한 그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세계은행의 경제학자인데요. 이 프레젠테이션과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7월 6일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죠. 그래가지고 지역별로 앞으로는 국제 송금이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팬데믹 전에는 국제 송금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봤는데 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은
2020년 지역별 송금 시장이 줄어드는 그런 비율을 또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및 패시픽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13%,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19.3%,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6% 등등, 리플사가 지금 현재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남아시아에서도 마이너스 22% 정도가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요. 왠지 리플사의 운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더욱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들이 찾게 될 것은 더욱더 싸게 효과적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게 될 것. 그렇기 때문에 빗소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영상이었었나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전체 송금 시장은 줄었지만은 우리가 송금하는 분량은 늘었다. 사람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찾고 있는 그러한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송금 업체 간의 경쟁도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리플사는 계속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리플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될 대출 프로그램 있죠. 그것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할 매니저를 찾고 있다라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대출 관련 서비스도 이제 손을 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암울한 소식들을 잠깐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2분기 이 암호화폐들 관련 성적을 보면은,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이 1.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더리움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10.2%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XRP 같은 경우는 가격도 오히려 빠졌었고,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 시총이 3위에서 4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1.3% 줄었으며 시가총액은 34억 정도가 감소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힘을 전혀 쓰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알케인 리서치에 따르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연초 이래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XRP 같은 경우는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미디어 같은 경우 XRP에 대한 투자가 최근 관심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으며, 반면 이더리움은 지분증명 기대감과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인 디파이 성장 등을 통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루크 마틴 같은 경우는 XRP가 14센트까지 떨어져야 그제서야 이제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을 남기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 외에 다른 분석가들은 그래도 약간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크립토랜드, 굉장히 유명한 분석가죠. 그가 이야기하기를 XRP가 하락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형 수익에서 빠져나와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분석을 남겼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가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관점을 보고 있는데 약간 다르죠. 더욱더 큰 하락형 쐐기를 보고 있으면서 지금 XRP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분석이 부디 맞아가지고 XRP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XRP 또 대량 이동이 있었는데요. XRP 4천만 개가 리플사의 지갑에서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플사가 XRP를 던진다라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는데요. 자, 4천만 개, 꽤 큰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디 시장에 던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리플사는 거래소에는 XRP를 전혀 팔지 않았었기 때문에 부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기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는 또 짧은 이야기를 하나 전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공유를 하지 말까, 그냥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아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다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에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트위터 사용자 C3Nick이라는 사람인데요. 한때 XRP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찾았었던 사람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정말 많은 XRP 커뮤니티 멤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C3Nick이라든지 뱅크 XRP 자료조사를 엄청나게 활발하게 해가지고 저도 이들이 전한 정보들을 영상에서 활용한 예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C3Nick이라는 사람이 어제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려요. 체인링크가 전고점을 뚫었다. 나는 2018년도 3분기 때 체인링크가 30센트였을 때부터 링크를 사서 모았는데 지금은 $5 40센트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보고 있던 팔로워 한 명이 물어봐요. 이봐, C3Nick, XRP는 언제쯤 매수할 거야? 올해 가을? 아니면 내년?
그랬더니 한때 XRP에 그렇게 열성적이었었던 C3 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XRP를 살 생각이 없어. 지금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다른 코인들에 있다는 것이지. 지금 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불장보다 더욱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인링크 말고 다른 코인들도 포함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이 C3 닉이 체인링크를 매수하는 것을 보고 본인은 45센트 때부터 체인링크를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밑에 있는 이 사람 눈물 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너는 체인링크를 45센트 때 매수했어? 나는 XRP를 45센트 때 매수했어. 안타깝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40센트 위에서 XRP 매수했으니까요. 자, 좀 씁쓸하긴 하지만은 현실은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을 보는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체인링크를 30센트 때부터 꾸준히 모았다. 엄청나게 투자를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사람이 한때는 XRP를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실제로 작년과 올해 XRP에서 비체인과 체인링크로 옮겨 탄 사람들 지금 수익을 내고 있겠죠. 혹은 손해를 많이 메꿨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이 당연히 무겁죠. 무거운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저도 암호화폐 방송에서 잠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소식을 전할 때 체인링크 소식도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윳돈으로 잠깐 동안 매수를 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달콤 씁쓸한 기분이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호재 나온 걸로만 치자면 XRP를 따라갈 수 있는 코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체인링크가 호재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리플사 지금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이나 OD에 활용되는 것을 봤을 때는 리플사 쪽이 더욱더 커요. 근데 가격 같은 경우 전혀 꿈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음모론도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차라리 그런 음모론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팍 튀어오를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자, 그렇지만은 XRP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리플사도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나가면 되겠죠. 아니면은 뭐 다른 거 타서 수익을 낸 다음에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때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가 하락하고 있을 때 XRP가 다른 코인보다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있을 때 옮겨 타실 거면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진심으로 드린 말씀이었고요. 여러분들의 투자니까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XRP 장투 물량 그대로 들고 가면서 조금씩 수량을 늘릴 생각이고요. 다른 코인들 분산 투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정보들 그리고 솔직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계속해서 이런 좋은 정보들이라든지 여러 이야기들 공유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토마토마스터의 물주기 오늘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